덩샤오핑이 머리를 엄청 잘 쓴 거예요. 일단 그 마오쩌둥이 한 4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약진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마오쩌둥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을 때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강성 지지자들을 데리고 뭐 홍위병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좀 만들었는데 그게 큰 재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마오쩌둥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텐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역이 되니까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들면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칠상팔하. 그러니까 67 뭐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칠상팔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격대 지정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두 번을 할 때 처음에야 10년이 길어 보이니까 나 두 번만 해야지 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게 초심을 잃고 음, 그렇게 되니까 아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다음 임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이제 5년 뒤면은 빠이빠이 할 사람보다 5년 뒤부터 또 이제 10년을 할 사람한테 관심이 쏠리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정관예우 이런 거 없어요. 현관예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진핑이 10년 동안 해온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덩샤오핑 지우기를 꽤 체계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단 덩샤오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일단 개혁 개방이고 개혁 개방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대내적이 있고 대외적이 있을 텐데 그 가장 먼저 박살낸 게 그 개혁 개방을 지금 그렇다고 개혁 개방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개혁 개방이 이제 선부론이었잖아요. 개혁 개방을 해서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라 이거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깨트린 게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한 게 뭡니까? 작년 중국 투자자들을 정말 눈물 나게 했던 공동 부유 아니겠어요? 공동 부유. 그랬더니 이제 부자들을 때리는 거가 있었고 그리고 뭐 현재 글로벌 질서를 좀 인정해주고 좀 서방 세계의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좀 부합되는 걸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일국 양제가 있었잖아요. 홍콩이 빌려준 거기 때문에 받긴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또 중국 스타일로 가기 힘드니까 50년 정도는 반환 후 50년까지는 일국 양제를 이제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덩샤오핑의 정책이었다면 요거로 그냥 뒤집어 버렸죠. 홍콩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끝날 거를 굳이 무리를 해서라도 일국 양제를 깨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국 안에 또 다른 중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만에 보내는 사인 중에 하나였다.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홍콩이 또 이제 개구멍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막아야 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소로스의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그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막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념적으로는 원 오브 차이나인데 그 심지어 대만도 아니고 중국 본토에 붙어 있는 홍콩이 어, 또 양제라고 해서 뭐 다른 그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국 양제는 이제 홍콩으로 박살을 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20차 회의를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덩샤오핑이 했던 거 격대 지정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다음 후계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덩샤오핑이 머리를 엄청 잘 쓴 거예요. 일단 그 마오쩌둥이 한 4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약진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마오쩌둥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을 때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강성 지지자들을 데리고 뭐 홍위병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좀 만들었는데 그게 큰 재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은 이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마오쩌둥도 처음부터 저러진 않았을 텐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역이 되니까 좀 이상해진다. 그래서 너무 나이가 들면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칠상팔하. 그러니까 67 뭐 넘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칠상팔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격대 지정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두 번을 할 때 처음에야 10년이 길어 보이니까 나 두 번만 해야지 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중간을 넘어서면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게 초심을 잃고 음, 그렇게 되니까 아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 다음 임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이제 이제 5년 뒤면은 빠이빠이 할 사람보다 5년 뒤부터 또 이제 10년을 할 사람한테 관심이 쏠리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정관 예우 이런 거 없어요. 현관 예우만 합니다. 중국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정관을 왜 예우를 해? 현관이 있는데. 예. 그런 거거든요. 중국은 중국 하면 좀 명리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국이 종교가 뭐 불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것들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떻게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시기가 중요하지. 뭐 내가 죽기 전이 뭐 어떻고, 뭐 전생이 어떻고, 죽고 나서 지옥을 가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명리학도 명리학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종교 중에서도 종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 내세를 얘기하잖아요. 주권 사후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뭐 어찌 됐든 뭐 열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리는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 대신 살아있을 때는 타이밍까지 따집니다. 신년 운세를 보잖아요. 신년 운세. 왜 신년 운세를 봅니까? MBTI는 매년 보지 않잖아요. 자, 2020년에 MBTI를 다시 봅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왜? 명리는 타이밍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새로운 뭐 시대가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식을 따져가지고 이게 블라블라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종교도 이러진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뭐 44살부터 무슨 기운이 들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냥 죽고 나서 이제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은 좀 그래요. 중국은 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자기들의 정치 사상 그리고 이제 모든 사상에 좀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나라에서 의외로 뭐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별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중국은 전관보다 이제 후관 아니면 정확히 현관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임기에서 다음을 딱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나갈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이 넘어가게끔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안 했죠. 뭐 극대 지정을 이제 깨버렸습니다. 극대 지정 깨봤고 그리고 개혁 개방의 이제 그 논리였던 공동부유의 선부론을 그 선부론을 이제 공동부유로 깨버렸던 거. 이거 다 지금까지 가만 보면 덩샤오핑 지우기입니다. 뭐 굳이 그렇다고 마오쩌둥 지우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오쩌둥이 뭘 지우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 바꾸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는 그냥 제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다. 물론 독재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절차식이 마오쩌둥보다는 덩샤오핑. 그러니까 마오의 방식이 틀렸다. 덩샤오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독재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마오쩌둥을 다 지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2018년에 그 국가 주석에 대한 연임 철폐, 그러니까 그 당 총서기가 있고 그 중국은 이제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 총서기는 원래 연임 제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주석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국가 주석이 그 독일의 뭐 대통령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명예직 같은 그런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우리가 잘 모르던 많이 옛날이라서 그 국가 주석하고 이제 당 총서기를 같이 가던 게 한 세 번째가 이제 시진핑인데 이제 장점인 후진타오 이제 시진핑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세 가는데 이게 2018 근데 이게 계속됐던 문제가 없었던 게 안 바꿨던 이유가 어차피 이제 당서기도 두 번 했기 때문에 국가 주석도 이제 뭐 연임 제한이 있는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당석인데. 근데 이거를 2018년에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주석하고 당 총서기를 동시에 가지고 계속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시황제의 꿈을 꾼다 이런 거 제가 강의 때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어찌됐든 그 이후로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 그 안 되게 돼 있었던 것들은 철폐가 됐고
그리고 지금 뭐 두 번 하고 나오는 거는 사실상 법률적인 게 아니라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버리면 그것도 할 말 없는 거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끝났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끝나서 그래서 이번에 뭐 시진핑이 뭐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임은 당연히 되죠. 지금 막말로 뭐 상하이방이나 뭐 이게 뭐 다른 세력들이 뭐 실권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누굴 세울 것이며 그게 또 안전하게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임 자체는 뭐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임은 상수인데 어떻게 연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당의 장악력을 좀 더 강화하면서 연임이 되느냐 아니면 자신은 그냥 연임은 하는데 지금보다 오히려 좀 힘이 빠지는 약간 이제 그 좀 나눠 먹기식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국은 당이 먼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이제 공산당은 이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고 하니까 실제 먼저 일본하고 싸우던 당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나가고 하면서 이제 국가가 있을 수 있는 토지가 생기면서 실제 이제 중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먼저고 그게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 그냥 독재라는 게 선거를 하지 않는다. 예, 그게 핵심이긴 한데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중국이 당이 독재를 한다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독재라고 하면 그냥 선거만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선거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굴러가느냐면 우리나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 국민의당이 있다. 국민의힘이 있다. 국민의당은 이제 없어졌죠. 합쳐졌으니까. 국민의힘이 있으면 우리 거기서 이제 뭐 그 전당대회 해가지고 이제 최고위원 선출하고 당 대표도 선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뭐 최고위원이 뭐 한 10명이 뽑히고 거기서 당 대표가 누가 되고 원내 대표가 블라블라가 되고 하면 그걸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이제 당 최고위원들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위원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그 당무위원이라고 해요. 당무가 아니고 상무위원이라고 해.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해요. 그럼 상무위원 1번이 시진핑이야. 2번이 리커창이고 그리고 총 7명인데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이제 그 상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네 번째가 정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지역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위원장을 하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제부총리 무슨 쫄쫄쫄쫄쫄쫄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원래 9명이었어요. 9명이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덩샤오핑이 어떻게 했냐면 덩샤오핑이 참 이제 그 마오쩌둥의 독재의 폐해를 좀 몸으로 느껴서 그런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 총서기도 격대 지정을 해서 두 번 10년하고 바꾸게 하고 그 과정에서도 견제를 위해서 상무위원을 9명을 둡니다. 9명을 두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숫자잖아요. 9명에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민주당에서 3명, 뭐 국민의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무위원들이 구성이 돼. 예, 구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즉시 우리로 치면 이제 행정부로 장악을 하니까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약간 안배를 하는 거죠. 안배를 하는 거야. 예. 그랬는데 이게 7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7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덩샤오핑이 처음 고안했을 때 9명이었는데 시진핑은 오면서 7명으로 줄였고 지금 올해 11월에 이걸 또 5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2명을 더 줄이는 거지. 근데 이 줄이는 게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줄여서 5명이 되면 5명 중에 당연히 1번이 자기니까 뭐 한 3명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될 텐데 뭐 이번 총리도 이번도 누가 될지 사실 좀 리커창이 또 어쨌든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플러스 4가 자리가 많으면 너도 나도 조금씩 섞어 넣을 수 있는데 5명 중에 이제 자기 빼고 나면 4개 자리밖에 없는데 여기 다 자기 사람만 넣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는 없기 때문에
그 뭐냐 독재는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공산당 안에서의 이제 권력 투쟁인 거죠. 우리는 이제 여당 야당의 이제 암투고 여기는 공산당 안에서 세력들인 건데 뭔가 일단 중국은 뭐 상무위원이 아니면 이제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보니까 정계 은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진 거죠. 아무런 역할도 그리고 행정부에 입각하지도 않은 그게 사실상 이제 야인이 되는 건데 그럼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5명 중에 거의 다가 시진핑 사람으로 되고 5명이 되고 인연 연임이 되면 진짜 시진핑 월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진핑은 5명으로 줄이지도 못하거나 줄였다 하더라도 이제 오히려 시진핑 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제법 한 3명 정도가 포진해 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타협 아닌 타협이 되는 거죠. 왜? 지금 와서 다른 뭐 하다못해 뭐 상하이방이나 뭐 이런 데서 뭔가 사람 내세울 사람을 보니까 너는 그냥 총성인 네가 해 하고 그냥 쉽게 말해 바지 화장 연임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총통이 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연임이냐 연임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연임이냐 아니면 또 타협형 연임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직 집권 2기 시기에 상무위원들은 제가 그 언론에서 퍼왔는데 원래는 이제 후진타오가 리커창을 보고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선 나름대로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뭐 7상 8하가 있기 때문에 그때 50대 중에서 2명이 진입을 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게 시진핑과 리커창이었고 후진타오는 리커창을 봤는데 장점인 계열의 이제 상하이방이 시진핑을 조금 밀어주고 하면서 시진핑이 집권을 했는데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권력욕을 보이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온 게 지난 1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여기 또 시진핑계 공청단이 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7명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2명 더 있었는데 점점 줄어가면서 결국에는 중앙 집권 그러니까 안배가 아니라 중앙 집권을 이제 시진핑은 노리고 있다. 현재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좀 강력한 형태의 연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일단 이거는 뭐 11월이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어쨌든 뭐 시진핑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은 뭐 상황하기 좀 힘드니까 일부 뭐 해외 언론을 통해서 뭐 익명의 제보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름대로 안에서 암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르죠. 뭐 일단은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있는 연임의 포인트는 연임 그 자체가 아니라 상무위원회 구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